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수는 연계 혹은 한 개 이상의 인자를 받아서 결과를 반환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입력값이 되고 그 입력값을 받아서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것이 함수입니다. 그 프로세스의 결과를 반환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 함수를 처음 만들 때 DEF라는 예약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함수를 만들 때 함수 이름 뒤에 반드시 괄호가 필요하고 괄호 다음에 우리 조건문에서처럼 콜론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이 괄호 안에 넣는 그러한 입력값을 인자라고 합니다. 아래에 그 함수의 예를 한번 들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DEF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함수를 이제 만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수의 이름은 여기 adding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함수라는 것은 결국 프로세스인데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려면 입력값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A, B를 입력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입력 후에 처리 프로세스의 결과값이 여기 return문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함수의 예는 두 입력 변수 a, b를 받아서 a 플러스 b의 값을 출력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여기 a, b를 특별히 매개 변수라고 하고 특별히 이 매개 변수에 들어가 있는 이 값을 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a, b는 매개 변수, 이 매개 변수의 특정한 값, 요것은 인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한번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두 a, b를 이렇게 받죠. a, b를 받아서 이 결과값은 return문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return문에 a 플러스 b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 그러니까 1 더하기 2의 값인 3을 출력하게 됩니다. 여기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A하고 B를 더한다 이런 거고 이런 프로세스가 리턴문 외에 여기 실제 그 안에 리턴문과 이해하고 사이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정의할 수 있고 함수 뒤 괄호에 있는 것은 입력, 리턴문 뒤에 있는 것은 출력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자값 또 변환값에 따른 함수 형태가 어떻게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DEF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수를 만든다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괄호 안에 여기 없죠. 이것은 인자값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 리턴문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인자값도 없고 반환값도 없는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이 sum1이라는 이런 함수는 무조건 print, 이 함수 안에 나와 있는 이 명령어를 출력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sum1 덧셈 기능입니다를 출력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단 정의를 해야죠. 정의를 한 후에 sum1을 한번 sum1의 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면 덧셈 기능입니다. 라는 이 프린트 출력물만 나오는 거죠. 이번에는 인자값이 없고 반환값만 있는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um2라는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콜론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반환값에다가 return 해가지고 3, 5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무조건 3, 5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um2라는 거, 이것은 여기 함수 정의된 거 있죠. 이 함수를 일단 정의하죠. 정의하고 이 sum2 함수를 통해서 만든 객체, 여기 xy죠. xy의 값을 어떻게 한번 출력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sum2가 반하는 3, 5가 이렇게 출력되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자값이 있고 반환값이 없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sum3이라는 이런 함수에는
이렇게 value라는 인자값이 있죠. 그런데 여기 리턴 문이 없는 걸 보니까 반환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sum3이라는 함수는 이걸 프린트만 하는 거죠. 인자값 value만 프린트합니다. 그러면 여기 인자값을 받아서 프린트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value에 2를 한번 넣었다고 생각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요 함수를 우리가 한번 출력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 문장하고 여기가 어떻게 틀린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value 2, 그 다음에 여기는 그 value 값을 여기다가 출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를 봤을 때는 똑같은 거죠. value 2를 놓고 이 3이 있죠. 3. 그렇죠? 그 다음에 요 value 아까 2가 있으니까 요 부분만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value를 받아서 프린트만 하는 것이 이제 sum3의 함수죠. 그래서 sum3이라는 함수죠. 값은 같죠. 그러면 여기 그 sum3의 xy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요 xy가 아까 3, 5였잖아요. 그 값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그 xy 이 값만 받아서 프린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자값도 없고 인자값도 있고 반환값도 있는 이러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sum4라는 그런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x, y 두 매개 변수가 있고 이 매개 변수의 합을 리턴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정의 한번 내리죠. 그러면 이 sum4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result라는 변수의 값을 저장하고 싶죠. 이럴 때는 이렇게 리턴문이 있는 것은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따 다른 거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sum4 해가지고 여기 인자값을 넣었죠. 5하고 11이라는 인자값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요 두 개 값을 더한 거. 그러니까 15가 리절트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것을 프린트 해 보면 어떻게 되죠? 15가 이렇게 잘 출력이 되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리턴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여기 보면 이렇게 리턴이 없는 것이 있었죠. 그렇죠. 리턴이 없는 것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경우 뭔가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A라는 변수에 sum2를 통해서 그 A라는 변수의 요 함수를 통해서 A라는 객체를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A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출력이 되고 그렇죠? 여기 그 리턴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든 XY가 이렇게 3, 5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프린트만 강제적으로 하라고 해서 여기 A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변수로 할당되거나 함수의 인자를 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그 더블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x는 이 변수 값이 될 수도 있고 함수의 인자 값을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x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은 어떻게 보죠? 요 x라는 값을 주면 x의 2배를 곱한 값만 이렇게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함수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y에다가 5를 이렇게 할당시키고 더블 y 이렇게 한번 출력시키면 5를 2배 곱한 거.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거 더블을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요 이 y가 이제 변수죠. 이 변수 값을 받아서 그러니까 바로 여기다가 값을 넣지 않고 요 변수 값을 집어넣는 거죠. 변수만 넣으면 이 변수 안에 5가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5를 받아서 5 곱하기 2에서 10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변수로 할당돼서 인자로 전달될 수도 있지만
함수 자체를 인자로 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우리가 함수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apply to 1이라는 그런 함수가 있는데 이것은 f라는 변수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return 해가지고 f1이라고 리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인자로 갖는 함수를 인자로 사용하겠다. 자, 이게 뭘까요? 한번 밑에 것도 한번 봐보죠. 그래서 이것은 apply to one double one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실행 한번 해보죠. 여기 보면 apply one이 이렇게 함수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러면 여기 f라고 하는 것은 함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f는 아까하고 좀 달리 변수가 아니라 이건 함수다. 그래서 여기 함수 예로 우리가 double이라는 함수를 아까 만들었잖아요. double이라는 함수. 근데 이 double이라고 하는 이 함수 있죠? 이 double이라는 함수는 우리가 값을 2배로 이렇게 리턴하는 함수라 그랬죠. 그래서 이 apply to 1이라는 함수는 그 더블 함수에 여기 똑같이 더블 함수에 그 2를 인자로 넣은 그러한 함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apply to 1이나 이 더블 함수에 1이라는 인자를 넣은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pply to 1 더블하고 더블 1은 같은 값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인자를 우리 여기 똑같은 거죠. 한번 더블 이걸 이 f 대신에 더블로 쓴 겁니다. 더블로 쓰면은 같은 결과를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apply to 1인데 두 번째 함수를 한번 만든 거죠.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되죠? apply to double 이렇게 되면 뭐죠? 이 double이라는 함수에 2를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가 되는 거죠. 항상.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2를 인자로 갖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apply to. 그렇죠? apply to 2. 그렇죠? 함수를 인자로 받는데 여기 return은 그 함수의 2를 인자로 갖도록 하라. 그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의 한번 하면 이 double이라는 함수가 있죠. 두 특정 그 더블 함수의 인자로 가져오는 것의 값을 2배로 하는 것. 근데 그 x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2를 대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면 4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인자의 함수를 이렇게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인자를 변수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함수를 인자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람다 함수를 먼저 소개하고 함수 부분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람다도 이것도 어떤 함수의 일종입니다. 좀 더 간결한 함수를 우리가 정의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 더블 함수를 똑같이 이 람다 함수를 이용해서 똑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간편하죠. 그러니까 람다 하면은 이것은 앞으로 이것은 함수를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어떤 거냐? 그러면 이 x 값을 이 x 변수 이거 출력기 이거죠. 이 x라는 변수를 사용하는데 입력 변수를 받아서 출력은 어떻게 하느냐? 그 x에다 2를 곱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데 여기 괄호해가지고 5라고 하는 것은 그 x에 5를 넣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 값으로는 5를 받아서 결과는 5 곱하기 2를 출력하는 이런 함수입니다. 자,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이런 람다 함수를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람다 함수는 함수를 간단히 정의할 때 사용하고 여기처럼 람다 다음에 인자, 반환값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sum5라는 함수를 우리 람다 함수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두 개의 인자 매개 변수를 받아서 합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를 sum5라고 하고
인자값을 50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번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15가 되죠. 이 두 개의 합. 그렇죠. 그런데 이 람다 함수를 이용하면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두 개죠. 그렇죠. 마치 함수를 정의할 때 콜론 하듯이 똑같이 콜론을 쓰고 여기다가는 반환값을 이렇게 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변수를 받아서 두 개의 합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죠. 이 xy에 50을 이렇게 넣으면 두 개의 합을 더한 그런 반환값으로 15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더블 함수 있었죠. 이것을 람다 함수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더블 함수라 그랬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어떻게 1 곱하기 2 이렇게 돼서 2가 되죠. 요거하고 아까 이게 바로 여기 1 넣은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apply to 1이라는 함수 있죠. 이 apply to 1을 아까는 더블을 써가지고 def 해가지고 apply to 1 괄호 열고 더블 해가지고 이렇게 함수 사용했죠. 근데 이 매개 변수 안에 바로 여기다가 람다 함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더블 함수잖아요. 더블 함수를 람다 함수 형식으로 해서 매개 변수에 넣은 겁니다. apply to 1이라는 함수 안에 함수를 또 넣은 것이죠. 자, 이 말은 항상 이 apply to 1이라는 것은 이 x, 이 매개 변수 안에 있는 함수의 매개 변수의 인자값에 항상 1을 넣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2가 되죠. 자, 이번에는 인자값이 여러 개 있을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값이 어떤 정해놓은 인자값일 수도 있고 불특정 인자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자값을 기본적으로 정할 때 인자값을 그러니까 미리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이렇게 정할 때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함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yprint라는 함수를 정의 한번 해봅니다. myprint 함수의 인자값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메시지라는 매개 변수를 넣고 그 매개 변수의 인자값은 이런 인자값이 없을 때는 뭐 이런 것을 출력한다라는 그런 것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디폴트로 이 값을 출력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출력을 한번 일단 이것을 정의 한번 해보고요. 이것을 그래서 myprint hello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메시지라는 값을 바로 받아가지고 출력하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hello라는 매개 변수 값을 그대로 불러서 출력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 매개 변수 안에 여기 괄호 안에 함수 안에 넣어야 할 이 매개 변수가 비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요 디폴트 값을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기 myprint 요것을 한번 출력 한번 해보죠. 아무런 매개 변수 값이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 이게 디폴트 값으로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자에 이름을 이렇게 명시해 주면 이렇게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fullname이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여기 인자에 우리가 이 인자에 어떤 것을 넣어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사용자한테 알려줄 때가 있죠. 그래서 first라는 매개 변수에다 first name을 쓰세요. last에는 last name을 한번 쓰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는 두 개의 이 매개 변수 값의 인자값을 받아서 출력하는 그러한 fullname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first name, 두 번째 있는 것은 last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fullname 해가지고 루시 전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실행시키면 요 문자열의 연산 결과, 그렇죠? 루시하고 여기 빈칸이 떨어져 있죠. 빈칸하고 이 뒷부분 두 번째 매개 변수 값을 받아서 이렇게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인자값이 하나만 있다. 그렇죠? 이거 한번 출력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됐을 때는
뒤에 인자값을 넣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는 뒤에 인자값이 이렇게 비었다고. 그렇죠? 그래서 last name이 비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디폴트 값이 출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좀 편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자 이름을 쓰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디폴트 값이 출력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 last 해가지고 1000 이렇게 쓰니까 이것은 이제 출력이 되죠. 그런데 앞에도 여기 앞에 이렇게 그 이쪽 부분이 이제 인자를 넣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요게 디폴트 값으로 요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first name을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이것을 각각 그 매개 변수의 값을 할당시켜서 fullname이라는 함수에 적용 한번 해보죠. 그러면 루시 1000 이렇게 되죠. 그렇죠? 다음으로 이 더하기 곱하기 연산 예제를 통해서 이 연자가 미리 정해놓은 것 또 불특정한 그런 인자일 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dd 더하기하고 곱셈하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choice라는 매개 변수가 있고 여기 argument가 있죠. 이것은 이 별표 표시가 하나짜리 가 있고 별표짜리 두 개짜리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보면 이 함수는 어떻게 정의했느냐? 만약 choice 요 매개 변수를 우리가 정의했죠. 이 매개 변수 값이 add이면 이제 더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이면 요 if문 여기 있는 것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리절트는 0에다 두고 어떻게 되죠? 앞으로 더할 값이 여기 있는 거죠. 주로 여기 있는 것은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이 argument라고 하는 이 매개 변수에는 여러 개의 그 값이 들어가 있는 이런 변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변수에 있는 값을 하나씩 끄집어 와서 그 리절트에 하나씩 추가로 이렇게 더하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더해서 차례차례 더해서 리절트에 저장을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초이스가 머리라고 했을 때 곱셈이라는 그러한 이 값일 때는 어떻게 되죠? 리절트에다가는 1을 넣고 각 매개 변수 값에 어떻게 하나씩 끄집어와서 각각에 있는 것을 곱하고 그 결과값을 이렇게 저장하라. 그렇죠? 그리고 이게 초이스가 add냐 머리냐에 따라서 그 임시로 저장된 리절트의 값을 반환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단 함수를 정의하고 우리가 이것을 예제로 들어서 우리가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add 머리라는 이 함수에 자, 이 choice라는 매개 변수에 뭐가 들어왔죠? add 더하라고 이렇게 했죠. 더하라고 하니까 이쪽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이쪽 부분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는 1, 2, 3, 4라고 이렇게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규먼트 여기에다가 특정한 그 변수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요걸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것을 한번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번 표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add라는 그 매개 변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다수의 값들을 여기 이렇게 넣어도 되죠.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이게 이 뒷부분에 이 초이스 변수 뒷부분에 있는 것은 불특정한 이런 그 변수의 값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 기니까 이것을 리스트 1이라는 어떤 그 변수를 정해서 이 변수 안에 1, 2, 3, 4, 5 값을 저장했고 간단하게 여기 이 숫자를 이렇게 다 쓰지 말고 리스트 1이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별표 표시 하나 하면은 이 리스트 1에 있는 값을 하나씩 불러서 우리가 그 아규먼트로 사용하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초이스가 add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그 부분을 실행하고 그 값을 최종적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자, 그렇죠. 머리라고 하는 것은 곱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에 있는 것을 계속 곱하죠. 그렇게 쓰거나 아니면 별표 표시 이렇게 해도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1부터 2, 3, 4, 5까지 계속 곱한 값 120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수 안에 함수 넣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것을 계속 응용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특정 함수 f를 입력하면 그 f의 결과를 2배로 만드는 우리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f1이라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매개 변수는 x를 넣고 일단 여기는 보면 어떻게 돼요? 리턴을 보니까 매개 변수 값에 1을 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단 정의하고 f1의 매개 변수 값으로 3이라는 인자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3 더하기 1이 돼서 4가 되죠. 그렇죠? 이건 일반적인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죠. 자, 더블러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더블러 안에 이 함수인데 이 함수 안에 다시 이렇게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죠? 함수를 다시 만들어서 이 g라는 함수를 만들고 이 g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는 x입니다. 뭘 반환하느냐? 이것은 2 곱하기 f1의 x다. 그러니까는 원래 여기 그 더블러 처음에 있는 그 함수에 뭔가 이 값이 들어가 있겠죠. 요것을 2배 해주는 그런 함수가 gx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x 값이 만약에 이게 4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4라고 한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F1을 이제 받아들이겠죠. F1 이렇게 받아들이죠. F1이 받아오고 F1 곱하기 1을 하는 거죠. 근데 이 F1에 4가 들어가 있죠. 4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4를 이게 F1이라고 하는 아까 함수는 어떻게 되죠? 하나 더 한다는 함수였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 F1이라는 것은, 이 F1에 어떤 특정한 매개 변수로서 인자값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 더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더한 것을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곱하기 2를 하라는 게 더블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면 자 F1X 그러니까 F1에 지금 이 X가 4라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들어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5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더해서 4 더하기 1해서 5가 되겠죠. 5 곱하기 2 하니까 이것은 뭐가 되겠죠? 10이 되겠죠. 그 10을 이렇게 출력하라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것을 실행 한번 시키고요. 그리고 요거 결과값을 한번 확인해 보죠. WF1 이 함수 값을 2배로 시키는 건데 자 4라는 값을 들어갔으니까 F1만 출력하게 되면 요게 5가 되는 거죠. 그런데 W 하니까 이것은 이 값을 2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더블러라는 이런 함수를 통해서 만든 객체 G라고 놓고 G에 결국은 4를 넣은 거하고 똑같다 하는 결과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더블러 함수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 더블러 함수에 2개 이상의 인자값을 그럼 받는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f2라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정의했습니다. x, y를 받아서 2개를 더한 값. 그렇죠? 그래서 3, 4를 우리가 한번 받아볼까요? 그러면 이것은 F2가 잘 실행이 되겠죠.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F2를 통해서 G가 만들어지고 G에다가 3, 4를 넣어도 어떻게 되죠? 잘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F2를 여기 더블러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놓고 요것을 더블러 F2 놓고 그러니까 여기 더블러 안에 이 매개 변수가 2개 들어가는 그런 함수를 매개 변수로 넣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더블러를 통해서 G1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여기에 3, 4를 넣어보죠. 여기처럼 F2에 3, 4 이렇게 넣잖아요. 그것처럼 한번 해보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자, G1 우리가 이것을 G1에 이제 3, 4 이렇게 넣고 그러면 이게 이제 잘 되면 이거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생긴다. 왜 이 G1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매개 변수 값으로 하나만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게 매개 변수가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개 변수가 두 개 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try except 구문을 이용해서 이 G1에 매개 변수가 두 개 들어가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몇 가지 좀 수정해서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인자로 이 F3이라는 함수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더블러 커렉터라는 함수를 만들고 그래서 F3에 민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아까는 두 개 이상인 경우는 아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3 함수의 인자가 몇 개든 상관없도록 만드는 거죠. 더블러 커렉터라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함수 안에 함수를 우리가 또 만들었죠. S 펑션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별표 하나짜리는 그냥 일반 아규먼트, 아규먼트 두 개짜리는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해가지고 키 값이 지정하는 그런 값이 여기 매개 변수 값의 인자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S 펑션에다가는 내포된 함수 이거에는 F에 필요한 인자 넣는 그런 거죠. 결국 이거 S 펑션은 어떻게 되죠? 이것을 두 배 하는 거죠. F3을. 더블러는 똑같죠. 더블러는 똑같은데 인자를 어떻게 하라고? 여기 있는 거 그냥 이제 F3에 필요한 이 F3에 필요한 인자를 이렇게 넣도록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렇게 출력하는 것이죠. 자, 한번 여기 예제를 한번 봐보죠. F3에 이렇게 두 개의 그 입력 변수를 받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A 플러스 X 플러스 Y. 그렇죠?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는 일반 더블러 같은 경우 더블러라는 함수는 입력 변수가 한 개만 필요했는데 그래서 여기 F3이 매개 변수가 두 개인 경우는 에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더블러 커렉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 함수 안에 있는 함수에 이렇게 F3에 필요한 인자를 넣도록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더블러 커렉터에 F3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 여러분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F3에 이제 무슨 값이 있죠. 두 개 값이 있죠. 현재. 그러면 여기를 이제 오겠죠. 그렇죠? 여기를 와서 그렇죠? 이게 키워드 아규먼트는 상관없이 그렇죠? 그 값이 뭔가 이렇게 나오겠죠. F3이 나오게 되면 그 값을 두 배 하는 그런 함수죠. 그렇죠? 요걸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F3 이렇게 됐죠. 그럼 이 G2라고 하는 것은 더블러 커렉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죠. 그러니까 G2를 생각하면 여기 G2 여기를 봐야죠. 그래서 더블러 커렉터 해가지고 F3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이거 G2. 그래서 여기에 아까처럼 3, 4를 한번 넣어본 거죠. 3, 4를 넣으면 여기 어떻게 돼요? 3, 4를 넣으면 이것은 3, 4를 넣으니까 7이 되죠. 7이 여기서. 그래서 여기가 7이 될 거예요. 그렇죠? 7이 되고 7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여기가 7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곱하기 S 펑션에 들어와서는 그 7에다 2를 곱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값은 어떻게 되죠? 3, 4를 더한 거 그 7을 어떻게 2배. 그래서 14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아규먼트, 키워드 아규먼트를 살펴봤는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별표 하나짜리는 아규먼트, 두 개짜리는 키워드 아규먼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키워드 아규먼트하고 아규먼트 같이 사용하는 예제를 한번 봐보죠. 스탁 프라이스라는 함수가 있고 이것은 일반적인 아규먼트, 여긴 키워드 아규먼트 이렇게 썼죠. 여기서 이것을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탁 프라이스 1, 2, 3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일반적인 아규먼트. 그래서 이 1, 2, 3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불특정 인자들. 근데 여기 키워드 인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 두 번째 해당이 되는 거죠. 키워드 아규먼트, 키워드 KW 아규먼트, 키워드 아규먼트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 이 키는 어떻게 되죠? 워드 1, 키 2는 이건 디폴트 값이죠. 그래서 이거 값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런 매개 변수를 넣지 않으면 워드 1, 워드 2가 출력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키 안에 여러분이 값을 넣을 수도 있죠.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맨 밑에 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요거 결과가 자 키워드 인자값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키워드 아규먼트 그렇죠? 그래서 스탁 프라이스에 여기는 별표 하나짜리 아규먼트, 여기는 별표 2개 아규먼트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걸 실행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 인자 해가지고 키워드 인자 쓰고 이거 키워드가 이렇게 쭉 나오죠. 키1은 워드, 키2는 이거. 왜냐 그러면 특별한 말이 없거나 또 이걸 빼도 어떻게 되죠? 여기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죠?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만 한번 해도 이 결과값은 같다 하는 것이죠. 네. 여기다 이제 키워드 이제 키 이렇게 썼죠. 키워드 쓰고 불특정 인자값 썼고 여기 키워드 아규먼트에 키 값을 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키워드 아규먼트에 값이 없으니까 여기 0으로 여기 키워드 인자값이 나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거 키1, 키2를 그냥 쓰게 되면 요 워드 1, 워드 2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딕셔너리 형태로 우리가 만들고 딕셔너리 변수를 여기 그 별표 2개 표시해서 키워드 아규먼트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출력할 수도 있겠죠. 그걸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아규먼트에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넣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아규먼트는 딕셔너리 형태로 프라이스 1은 85,000, 프라이스 2는 14,500, 프라이스 3은 12만 이렇게 하고 스탁 프라이스는 넣고 아까 길게 쓴 것보다 키워드 여기 그 키워드 아규먼트 그렇죠? 여긴 일반 아규먼트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키워드 아규먼트는 이쪽에 있죠. 키 값이 가리키고 있는 값들 그렇죠? 그러면 불특정 인자들, 키워드 인자들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매개 변수가 3개 이상인데 이 3개 이상 경우 이걸 3개를 더한 값을 우리가 한번 봐보도록 하죠. 그렇죠? 이런 함수를 우리가 정의했습니다. 다른 방법. 이것은 다 더한다. 그럼 XY 리스트라는 그 리스트 변수에 1, 2를 넣고 키워드 아규먼트로 쓸 것을 G라는 값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3이라는 밸류 값이다 하는 G 딕셔너리 리스트를 우리가 이용해서 addWay 함수에 두 개의 그 변수값, 매개 변수값을 넣어보도록 합니다. XY 리스트니까 아규먼트에 1, 2가 들어갔죠. 1, 2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1, 2니까 1, 2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Y 1 더하기 2가 되죠. 그 다음에 별표 2개 한 거 있죠. 이것은 키워드 아규먼트죠. G가 가리키고 있는 거니까 3이죠. 그 3을 더해라 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1, 2, 3을 쓴 거죠. addWay 1, 2, 3 쓴 거하고 값이 같죠. 이런 것은. 그렇죠? (1, 2, 3) 같은 그런 결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요것이 안 되면 뭔가 에러를 생기라고 해가지고 어저트문을 쓰기도 합니다. 어저트 아드웨이 두 개 값으면 반드시 6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세 개 받은 거다 프라이스 1, 2, 3 이게 한 거 똑같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 아드웨이에 이 아까 키워드 아규먼트 딕셔너리 형태로 만든 거 있죠. 삼성전자 뭐의 그 주가 가격들 그렇죠? 요거 한번 실행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요거 값들 세 개 값들을 각각 받아가지고 그것을 더한 값을 어떻게 하죠? 출력하는 거죠. 더한 값을 출력하는 거. 그렇죠? 더한 값을 출력하는 거. 그래서 이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쭉 정의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함수의 이 매개 변수가 이제 불특정한 경우, 또 이게 특정한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인자값이 지정되어 있는 그러한 함수. 두 개의 불특정, 그 다음에 키워드 인자값을 동시에 매개 변수로 넣어서 함수를 사용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파이썬의 함수는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